경찰 조사에서 불리해지는 말 5가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억울하면 다 알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그들이 보는 건 이 진술을 믿어도 되는지, 즉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든 피의자든 상관없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진술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들을 구조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위험합니다. 경찰은 당신의 추측성 발언을 확정적인 진술처럼 정리해서 조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질문이 당사자에게는 사소한 질문, 중립적인 질문처럼 느껴져서 아무 생각 없이 진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없이 답하지만 나중에 기록 보면 이미 불리한 사실관계 하나가 묻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아마 그랬을 것 같다고 진술하시면 위험해요. 만약 이후 CCTV, 포렌식,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때부터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왜 말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거짓말한 건가요? 이 순간 진술의 문제는 단순히 기억의 한계가 아니라 신빙성의 문제로 바뀌겠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끊어서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2번째.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서 기억이 안 나느냐겠죠. 유리한 건 선명하게 기억하고 불리한 건 흐릿하다면 수사관은 선택적 기억 상실이라고 생각하겠죠.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불리한 부분을 빼면 유리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 판결문 보면 정반대입니다. 판결문에서는 피해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까지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표현을 즐겨 씁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뺄셈처럼 불리한 걸 빼면 유리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경우는 불리한 것도 들어가야 오히려 유리해지는 덧셈 구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마저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나머지 진술도 전체적으로 믿을만 하다는 취지거든요. 진술의 신빙성은 숨기지 않았다라는 인상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불리한 부분을 과연 어디까지 넣을 것인가? 이 문제는 상대방이 어디까지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지랑 관련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건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영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3번째, 과도한 디테일. 상세하게 진술하면 유리할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디테일이 많아질수록 공격받을 면적도 넓어지는 거거든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답을 하다가 자기 모순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있는데요. 경찰 조사 끝나고 변호사와 조서 열람을 하잖아요. 중요한데 빠뜨린 진술이라면 추가하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길게 연결된 문답은 불리한 문장이나 표현을 완전히 삭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디테일이 전체 맥락 안에서 기정사실처럼 굳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질문에는 질문만큼만, 답변은 짧고 압축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불확실한데 질문이 계속 들어온다. 그럴 때는 그 불확실함을 전제로 답변하시거나 답변을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4번째.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감정적으로는 가장 하고 싶으신 말일 거예요.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말은 사실관계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죠.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유무죄 판단도 아니고 양형 단계에서나 의미 있는 양형 요소예요. 오히려 수사 초기에 이런 말을 너무 반복하시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방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요. 자, 5번째.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 조력은 문제되지 않고요. 당연한 권리죠. 문제는 그 표현 방식입니다. 조사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또는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들었어요. 이런 표현이 자꾸 등장하면 구체적 워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사관은 가공된 진술 또는 오염된 진술이라고 인식할 수 있고 신빙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은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진술은 자신만의 기억과 언어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형사사건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중요한 게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예요. 저는 해도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구분해드리는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